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간과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네.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반갑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는 한 2003년부터 일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저희가 법으로는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돈으로 저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이 급여를 받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낮고 말도 안 된다, 너무 최저생존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정말 살아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캠페인을 제가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는 그 운동의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 제가 한 7년 정도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 중단했었어요. 육아 문제도 있고 잠시. 그래서 다시 복귀한 건 2018년이고요. 지금은 정책기획국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참여연대의 국내외 연대 사업, 특히 이제 저는 국제연대, 국제협력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난민인권 네트워크 이런 연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는 199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권력감시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감시하고 사법부도 감시하고 또 행정부도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5개 정도의 그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하고 있는 일은 다르긴 한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저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시민의 힘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담인데 네. 그 유튜브를 보다가 네. 댓글에서 어떤 분이 나름 악플이랍시고 네. 이렇게 모든 데 쑤시고 다닌다 맞아요. 했는데 사실 그게 맞고 그러려고 모인 거고 맞아요. 쑤셔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선풀이 아닌가? 네, 약간 타격감이 좀 없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소속된 분으로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네, 일이니까 필요한 또, 일이니까 해야죠. 그럼요. 저희 사실은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라고 너무 참견한다 모든 분야에라고 진짜 악플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뉴스레터를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예 그래서 참견 레터라고 이름 바꿨어요. 와, 역시. 네, 참견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죠. 참견해야죠. 네. 시민이 네. 나라 돌아가는데 네. 참견해야죠. 다 내 삶과 이웃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맵을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는지 또 저희 디스플레이스트 구독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참여연대가 난민 사업은 이제 하진 않고 있는데 직접적인 조력이나 이런 사업은 하고 있지 않는데 한국 사회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민 이주 문제.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사무처에 쫄라서 우리도 난민인권 네트워크 들어가서 일단 공부부터 하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또 김영하 대표님도 계시고 해서 매별 활동들을 그 이후에 좀 더 관심 있게 본 게 된 것 같고 디스플레이스드는 구독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전 기억이 안 나고 다만 기억나는 건 딱 보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런 뉴스레터가 있다니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구독 버튼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메일을 뉴스레터를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을 일이 많지 않은데 물론 또 좋은 말씀만 해주셨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혹시 디스플레이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나
기억에 남는 코나 기사가 있으실까요? 아, 네. 매우 되게 저는 뉴스레터 오면 바로바로 보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즉시 바로 오픈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스트에서 소개해주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특히 연구 톡파보기 이렇게 코너에 있는 그 코너가 정말 저는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고, 기억에 남는 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뭐가 기억에 남을 어떤 기사들이 있었지 하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예전에 한번 아주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시리아 난민 정신건강 문제 초점 맞춰서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그 연구 보고서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영문 보고서까지 막 들어가서 보진 못했지만 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 뉴스레터 글귀 가운데 천국에 가서 따뜻하게 먹고 놀 수 있도록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문제아이도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기억이 남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그 소개해 주신 다큐가 있는데 체념 증후군의 기록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소개를 받고 그 다큐도 되게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난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연구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난민 정착과 이웃 효과를 해서 해주셨는데, 그 논문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연대도시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연대도시의 비전 이렇게 써주신 게 있는데, 좀 읽어드리면, 누구도 추방당하지 않고 누구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그 누구도 신분 증명 서류나 체류 자격을 검사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불법이 아닌 도시. 이는 연대도시의 요구사항이며 비전이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 비전이 너무 아름답고, 와, 정말 이런 연대도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감동 있게 읽은 뉴스레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구절구절을 잘 읽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안 그래도 난민이든 어떤 사람의 문제든 건강이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거고, 또 그런 생각에서 또 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저희도 단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공감이 되네요. 특히 요즘에는 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한 글도 좀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단지 어떤 절차나 제도를 통한 체류 자격을 얻고 이런 건 이미 중요한 일이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 후에 정착을 해서 오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사회나 연대도시 같은 배경이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관사님께서 많이 하신 전문 분야 쪽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부터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지난달에 토마스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또 특별히 한국을 방문을 해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을 좀 촉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최근의 견해나 고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2021년 작년이죠. 작년 2월 1일에 이제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전국에 한 106개 되는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특별히 이제 한국 기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시민들을, 그러니까 불복종 운동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고 연대하는 방법 외에 한국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얀마 군부에게 들어가는 자금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특히 이제 그동안 미얀마 군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전쟁 범죄고 반인도주의적 범죄고 그렇다고는 했지만, 그 군부를 그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계속 또 기업들은
그 군부와 같이 합작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미얀마 군부에 배를 불려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극의 고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나 뭐 가스공사나 뭐 인후그룹이나 여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와의 오래된 아주 유착 관계를 끊고 또 이 비극의 그 구테타 세력의 공모자가 한국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주장으로 시민들 서명도 10,000명 이상 받았고,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질의서를 보내고, 그리고 뭐 수차례 뭐 만나서 미팅도 했었고요. 또 국회와도 그럼 이런 분쟁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안들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해서 실제로 법안 발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포스코도 이제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경제지주사라고 해서 군 계열의 기업인데요. 그 기업과 합작 사업을 중단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래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중단하냐 하면 미얀마 그 군 계열 그 MEHL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우리가 모두 사겠다. 그럼 이제 그냥 포스코 강판게 되는 거잖아요. 합작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우리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강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에 지분 사겠다고 지분 인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참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대답은 하는데 사실 저희도 되게 난감해요. 그게 기업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에 정세가 불안하니까 또 사업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해외 기업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철수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나가면서 그 지분을 미얀마 군부 계열 기업에 그냥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기린 맥주 같은 경우인데 기린 맥주가 빨리 이제 군부와 합작 중단해야 된다라고 국제사회 모든 시민사회도 한 목소리 냈고 사실 불매운동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얀마 기린 맥주가 올해 7월에 이제 사업 철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MEHL에게 지분을 다 넘기고 나왔어요. 근데 얘기하기로는 우리도 뭐 제3자 매각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도 투자하려는 데가 없었다. 우리 지분을 받아들이는 데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미얀마 군부에게 주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미얀마에서 사업 철수가 답은 아니다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고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에게도 당장 뭐 사업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군부로 지급되는 그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라. 에스크로 계좌 같은 데 묶어두고 실제 지급은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업 철수가 어떤 걸까 그런 고민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또 그쪽은 하나하나의 구조를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많이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맞아요. 또 그러니까 또 특별 보고관이 또 방안까지 해서 또 그 기업과 만나서 좀 개발하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성과가 좀 있을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미얀마 그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서명운동 해보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막 남기시면서 이렇게 연대해줘서 고맙다라고 남기시면서 포스코에게도 너희 진짜 구테타 세력의 공모자 되지 마라. 너희 좋은 기업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주시고 계시거든요. 미얀마라는 나라는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난민 단체랑도 계속 연관이 있는 곳인데 또
또 로힝야 난민 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간사님께서 쓰신 칼럼 중에서 2020년 2월 2일자 한겨레 네. 칼럼 감비아만큼의 정세 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칼럼에서 그 로힝야 캠프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화 있을까요? 제가 이제 또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모임이라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그 로힝야 난민들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캠프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요. 마침 제가 캠프 갔을 때 시기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그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학살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딱 그 시기여가지고 막 생중계되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첫째 날에 로힝야 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말 이제 우리 이슈를 다룬다 하면서 막 희망이 생긴 것 같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금식하는 분도 계셨고 또 그 캠프 자체 인터넷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제 5일 동안은 그 인터넷 이렇게 탁 개방하게 해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아웅산 수치 자문역이 그 헤이그 가서 발언했는데 이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이건 미얀마 워낙 자원이 풍부한 나라니까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무장 갈등, 내부 무장 갈등이다. 학살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너무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 군 사법제도에 의해서 이미 진상규명 활동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학살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수지 자문역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이고 그런 분이 이제 학살을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부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 캠프에 계셨던 난민분들이 정말 되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절망하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너무 저도 속상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가서 이제 거기에 계신 난민분들 학살 때의 기억들을 이제 증언을 계속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2017년, 18년 그 로힝야 거주 지역에서 미얀마 군이 정말 여성들은 성폭행하고 또 아이들은 막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지고 총격하고 방화하고 정말 끔찍한 학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이제 피해 생존자고 또 그때 당시에 목격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온몸에 나 있는 상처들,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아무 그 증거도 없는데 막 끌고 가서 3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20분 정도를 한꺼번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 이제 한꺼번에 풀려나셨는데 정말 치아가 다 뽑히고 온몸에 상처 가득하고 정말 너무 억울하게 짝이 없는 분들 만났던 기억이 정말 많이 나고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도 로힝야 난민분들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진이나 이런 거 다큐나 이런 거 봤을 때 로힝야 분들의 눈이 저는 항상 너무 슬퍼 보여서 그게 마음에 참 계속 걸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일행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학살의 여러 경험들을 나눠주시는 분들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해서 사실은 그때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캠프 상황이 워낙 열악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고 진짜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 증언하실 때 그 반짝이던 눈빛들이 아직도 잊혀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캠프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거 다 좋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정의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직접 가셔서 보셨을 때는 많이 가실 때부터 각오를 하고 가셨을 것 같지만 저도 가기 전에 제가 워낙 눈물이 많아가지고 잘 울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음 엄청 다잡고 갔거든요. 물론 울었죠. 울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반짝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그래 내가 이분들의 상황을 정말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 마음을 또 다잡게 되고 저 진짜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겠다 네. 다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사시는 거다 보니까 미얀마 지금 문제 같은 거에 더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일도 있고 뭐 여러 뭐 지금 다 너무 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얀마가 사실은 뉴스에서도 많이 잊혀지고 시민들에게도 사실 좀 잊혀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째 되니까 거의 내년 2월이면 2년 되잖아요. 쿠데타 일어난 지 2년 되는데 한국 시민사회도 이제 뭐 미얀마 시민들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동력이 사실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이제 그 연대 단위에 있는 단체들도 각자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업무로 돌아간다거나 또 다른 업무들이 또 뭐 우크라이나 일도 생기고 지금은 또 이란에서 또 민주주의 또 여성 해방을 위한 시위도 열리고 하니까 저희가 예전만큼은 힘을 쏟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미얀마 그 연대 사업 하시는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 한번 모였었거든요. 네. 거의 2년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대전에서 한번 모였는데 마침 뭐 미얀마 연대 활동가들 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27명 정도 오셨었어요. 근데 각 지역에서 꾸준히 정말 1인 시위도 하시고 주말마다 그 피켓팅 하시고 집회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공동체랑 같이 직접 당사자 미얀마 분들하고 같이 뭐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동안 제가 뭐 신경을 못 쓰고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빚 같은 게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더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진짜 맞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좀 장기화되고 뭐든 빠른 시일 내에 내 손으로 하기 힘들다 싶은 일에는 네. 연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연결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저희 디스플레이스에서도 네. 최근 35호에서 네. 로힝야족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네. 그 내용이 또 최근에는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좀 관심이 덜어지고 네네. 있다. 예, 이런 거였어요. 활동가들은 기사나 연구 자료에만 거의 기대어서 네.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실제로 많이 연구하시고 보고 오신 분의 이야기가 되게 보물 같은 자료인데요. 네. 또 원고를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 네네. 예, 거기서 좀 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나 좋았던 거나 아쉬웠던 거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최근에 그 디스플레이스에서 로힝야 관련 얘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3년 전에 이제 캠프 한번 다녀온 거고 뭐 꾸준히 뭐 로힝야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선뜻 이렇게 뭐가 부족했다, 뭐가 좋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모임에서 다른 건 못하고 매년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 못하고 학살이 일어났던 8월에는 저희가 그 미얀마 대사관 앞에 가서 미얀마 군부 규탄하는 기자회견하고 저녁에는 작지만 이렇게 추모 행사 같은 걸 해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로힝야 난민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그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한테 이야기 듣는 시간도 갖고 뭐 같이 추모도 하고 이런 행사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했었어요. 저희가 항상 늘 사용하는 그 행사 제목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고 그런데 올해도 작은 행사를 했었고 사실 그 다뤄주시기도 했지만 그날 행사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있어서 국제적 관심이 다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로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힝야 난민 캠프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지원 자체가 정말 크게 줄어서 지금 문제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을 다 나눴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부분들은 저는 너무 잘 봤고, 만약에 또 좀만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 물론 그게 안에 말씀은 하셨는데 그 아동들의 교육권 문제 조금만 더 강조해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캠프 지금 한 90만 명 정도 넘게 난민들이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아동이거든요. 캠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난민들이 이제 그쪽 캠프로 모여드는 유입 초기에는 교육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2019년부터 러닝센터라고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초등교육 정도만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이게 비정규 교육이고 뭐 학력 인증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캠프 방문했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뭐 유니세프에서 주는 파란 가방 메고 러닝센터 이렇게 다니는 거 저도 봤었어요. 근데 그리고 안에서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는 소리도 듣곤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그 러닝센터 자체가 한 18개월 정도 폐쇄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힝야 분들도 애들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그러시겠어요. 애들이 이제 뭐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일부 로힝야 분들이 프라이빗한 사교육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애들 가르치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교육을 했었는데 갑자기 2021년 12월쯤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그걸 못하게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금지시켜버렸고 그래서 이게 그 사교육이 사실 저희 공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사교육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로힝야 아동들이 그리고 미얀마 교과 과정으로 하는 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조금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요거 관련한 교육권 보고서가 좀 로힝야 관련한 단체 아디에서 만든 보고서도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난민 이야기, 다른 난민 이야기라면 공항 난민에 대한 또 비평도 엄청 이렇게 밀도 있는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네요. 작년 6월에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과 관련한 판결에 대한 비평을 써주셨고 거기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데도 안 지켜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럴 땐 어떤 활동가의 한 명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장기적인 도움이 될까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난민 이슈 잘 모르고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냥 그 누구보다 난민분들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환대하고 또 옆에서 막 도와주시려고 하는 난민단체 활동가들 이렇게 보면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감동받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요. 그 판결 비평 자체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사법감시센터에서 판결 비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 다 있고 국제기준 다 있고 실제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1년을 넘게 그렇게 지내셔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쓰면서 너무 화가 났고 어제도 이제 난민인권 네트워크 내에 난민 처우 워킹 그룹이라고 이제 있어요. 거기서 난민 신청 절차나 그다음에 처우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지난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발표하는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보고회 내용을 봐도 사실은 법이나 제도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물론 뭐 부족하고 개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어제도 좀 화가 났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는 좀 뭐랄까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법을 안 지킨다 이건 다르게 국가 권력이 일부러 이걸 외면하거나 아니면 막 고집 피우면서 존재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으로 하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물론 다투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이제 널리 알리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질문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문제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 그냥 뭐 저는 와 그래도 우린 법이라도 있잖아. 법 있어. 우리 충분한 근거 가지고 있고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법이 없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낫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 어느 순간 이게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소송하시고 하는 것들도 저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 생각하고 그에 못지않게 또 옆에서 정말 밀착해서 난민분들 지원해주고 하는 활동가분들의 노력이 정말 그리고 그걸 알려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많은 게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난민인권 네트워크 가입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순간순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활동해주신 자원활동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또 잘 운영이 되고 사실은 단체 자체는 막 규모가 막 크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다 너무 진짜 일당백씩 하시고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또 한 시민의 한 명으로서 네.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좀 나오는 느낌으로 앞으로 저희 디스플레이스드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나 현안이 있으신지 네. 또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독자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 분야가 있으신지. 근데 사실 워낙 디스플레이스드에서 되게 시의적절하게 제가 막 아프간 난민 막 토집을 할 때도 탁 소개 착 해주시고 뭐 이런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렇게 약간 궁금할 때 되면 막 다른 나라 사례 막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모든 주제를 너무 완벽하게 저는 이렇게 잘 정리받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정리해 주시지? 약간 그런 느낌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없고 워낙 근데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둘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동들 문제에 관심이 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사업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그냥 군인이 들어와서 총 쏘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학교가 막 군부의 기지로 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다른 칼럼에도 쓰긴 했는데 어떤 제 아들 한 10살인데 10살 될 만한 아이가 정말 자기 몸보다 더 큰 총을 메고 그 밀림 숲속을 막 휘청거리면서 걸어요. 그게 이제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 아이의 다짐 같은 거였어요. 그 설명에 보면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도 워낙 난민 아동 문제도 많이 다뤄주시고 해서 저는 뭐 큰 불만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동이나 교육권 네, 이런 네. 거 저희도 관심 이제 아마 시리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디스플레이스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네. 저희 팀에게도. 네. 사실 뭐 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드리고 수는 없어요. 모두 좋은 뉴스레터 받아보고 계셔서 다들 행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정말 애독자로서 정말 응원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디스플레이스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주변에 많이 전파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소개해주신 연구 논문이나 뭐 책, 영화 이런 또 각종 되게 유용한 뭐 행사 정보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소중하고, 특히 저처럼 이제 아직 난민 이슈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교과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격주마다 이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제작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읽게 되고, 사실 그 뭐 영화나 이런 정보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시간 되면 챙겨보긴 하는데 다 못 챙겨보면 저는 리스트업을 쫙 해놨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제 쉬는 날 좀 몰아보기라도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알게 되시고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